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4일부터 7일까지 중국을 방문합니다. 오는 5일에는 시진핑 주석과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이 대통령의 새해 첫 정상 외교 일정으로 한중 회담이 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게 될지 이번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네, 많이 새해 복 받으십시오.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이 4일에서 7일까지 3일간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6년 만에 중국 국빈 방문입니다. 이번 방중의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볼게요. 일단 국빈 방문을 하면 이번에는 9년째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빈 방문을 했을 때가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혼자 가셨던 국빈 방문이고 6년째 되는 거는 이제 2019년도에 한중일 그 정상회담이 이제 중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빈 방문을 하면 이제 이번에 9년째 가는 거고요. 이번에 가는 방문의 이유는 일단은 뭐 시진핑 주석이 요청한 거죠. 우리가 2달 전에 에이펙 그 정상회담을 했었고 그때 초청을 하겠다라고 해서 간 건데 그 이유는 뭐냐고 했을 때 일단 양국 간에 다 이제 필요에 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은 서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우리 측면에서는 일단은 그동안 국빈 방문이 지금으로 치면 이제 9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좀 냉각된 한중 관계를 복원하겠다라는 국익 외교, 실용 외교를 이제 본격화하겠다라는 거고 중국은 지금 미중 전략 경쟁, 그다음에 중일 갈등이 매우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런 일단 큰 그림 속에서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하나하나에 또 강론에 들어가면 또 그 이유에 나름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양국 새해 첫 정상 외교 일정을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번 관계 부분에 있어서의 들은 주로 의미가 매우 크고 어떻게 보면 뭐 새해 첫날 가는 거고, 근데 그런 첫날 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그만큼 중요도가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당면한 현안 이슈 중에 하나가 가장 중일 갈등이라는 가장 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중국 내 분위기를 한번 보면 뭐 한중 간의 경제 협력 그 이슈보다는 주로 이제 한국도 똑같이 중국과처럼 네. 일본이 침략을 당했고 그래서 중일 갈등에서 한국이 간접적으로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는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의 메시지가 매우 강하게 있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쪽으로 너무 많이 좀 쏠리는 분위기가 좀 많이 감지된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번 방중은 단순한 외교 일정이 아니라 경제부터 안보까지 정말 다양한 의제들이 논의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장으로도 보이는데 이제 의제 조율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하죠. 어떤 의제들이 보일 걸로 보시나요? 맞습니다. 이 의제 부분들 이야기할 게 많은데 예전에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좀 광범위한 주제로 좀 긴 시간을 가지고 중국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일단 경제 부분들이 있죠. 경제 의제인데 사실 한중 관계는 크게 2가지의 큰 중심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북한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제죠. 근데 이 경제 의제 중에서 아젠다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 2단계 협상 부분, 특히 서비스 분야를 더 개방을 해야 되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가속화시킨 측면,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계속 그 미중 전략 경쟁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바로 공급망인데 히토리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부분에서 광물 자원의 부분에서 서로 조기 정보 좀 상호 연락하는 그런 연락망 구축 협력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과거에 지금 한중 관계가 수교되고 이제 한 33주년이 지났는데 과거에 이제 한중 관계 경제 협력 구조, 산업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죠. 중국의 AI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의 기술 자립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디지털 경제 협력적인 부분들, 좀 미래지향적 산업에서 새롭게 이제 하나의 협력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는 게 경제적인 이슈가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한일령입니다. 한일령 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뭐 베이징 공연을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좀 안 하는 거로 좀 가는 것 같고 어쨌든 이 한일령은 문화 교류인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어느 정도 아마 제 생각에는 대통령께서 꼭 분명히 이야기를 하실 거다. 하실 건데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감지는 어느 정도의 변화는 일어날 것이다. 예를 하나 든다라면 단순히 K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도 중국에 지금 유통하려면 판호라는 걸 받아야 되는데 네. 그 판호도 지금 막혀 있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결국 이제 안보적인 측면입니다. 결국 이 안보에는 3가지의 큰 게 있는데 하나가 북핵이고 하나는 서해 구조물이죠.
지금 이번에도 주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이 지금 설치한 서해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번에서 어느 좀 실질적인 대화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냐. 이게 아마 또 중요한 청와대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대만 부분에서도 지금 중일 갈등 속에서 우리의 스탠스를 이제 간접적으로 계속 또 압박을 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세 가지 이 의제들이 아마 주요 메인 아젠다로 탄생될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논의가 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크게 경제, 안보 그리고 이제 문화 관련해서 진전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방중에는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서 200여 명의 경제 사절단도 함께 동행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네. 7년 만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 동행이라 굉장히 의미가 크게 맞습니다.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번 국빈 방문이 매우 한중 관계의 새로운 협력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경제 협력인데 이번에 이제 4대 그룹 총수뿐만 아니라 롯데그룹, GS그룹, LS그룹, CJ, 포스코 11개 그룹 총수가 다 가시고요. 그 밖에 중견, 중소기업까지 한 200개 정도 가십니다. 우리가 문화 쪽에 SM도 가고, 패션, 흥지그룹도 가고, 이번 행사를 3박 4일 내용을 보면 일단은 4일날 가셔가지고 우리 교민들 만나시고, 이제 5일날 월요일 아침, 오전이죠. 비즈니스 포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한중간에 이제 협력적인 부분, 그러니까 공간을 찾아내고 서비스인지, 그다음에 이 컨텐츠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비즈니스 포럼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누어지는 부분들, 거기서 이제 우리가 협력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사실 이번에 가서도 MOU도 많이 체결됐거든요. 그 MOU의 대부분의 방향성은 결국 경제 협력이다. 네. 그래서 이제 200개 정도 기업들이 이번에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그 후속 조치로 여러 가지 이제 한중 간에 이제 각 기업별로 지금 사업이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좀 액티비티하게 좀 활성화시키는 하나의 또 중요한 또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는 총수들도 혹은 CEO들 같은 경우도 많은 기대를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어떻게 물꼬가 트일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얻을 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일단은 양국마다 다 있는데 일단은 우리부터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장 큰 게 이제 한중 관계 개선에 한해 물꼬를 떴다. 라는 부분들이고, 지금 우리가 대중국 적자가 지금 이제 조금씩 되고 있는데 산업의 구조 전환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장이 만들어졌다. 이게 첫 번째고, 다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서해 구조물, 북한 이슈도 이번에 중국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북한 비핵화 이슈가 이번에 끝나고 나서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나올 것이냐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거든요. 근데 그 관전 포인트인데 사실 이거는 끝나고 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정부랑 중국 정부에 나오는 워딩이 좀 다를 수는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의 우리의 정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대통령이 갔다는 자체가 의미했기 때문에 큰 변화의 물꼬는 있을 것이다. 중국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한테 계속 이제 중일적인 부분에서 한국 입장을 계속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여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면 더 많이 빨리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여러 지금 칼럼이나 지금 방송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한중일 협력 부분에 있어서의 중일 갈등이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 정도만 가지,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지금 중국이 원하는 그런 게 전략이 좀 휘말려 가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중국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특히 한미일 지금 이런 협력 구도에서 우리나라의 관계 구선을 해야 되고, 지금 2025년, 2026년도 부분에 있어서의 더 앞으로 성장하는 부분에서 한국, 특히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고 한국의 협력이 필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아마 양국 모두 이번에 말씀드렸던 측면에서 서로가 윈윈하는 좋은 나름의 결과를 얻지 않을까. 물론 몇 가지 말씀드렸던 고놈 정도만 조금만 우리가 정부에서 한다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관련 내용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